내가 램지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특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 상인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4명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3명이 인사를 드려서 청취자분들이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현진 씨가 잠시 쉬기로 해서요. 유유. 당분간은 승민, 상윤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다 진짜. 그러게요. 그렇지만 현진 씨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현진 씨의 1인분 분량을 저희 3명이서 0.33333333인분씩 이렇게 나눠서 대화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파이팅 넘치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저희 이제 1인분이 아니라 반올림해서 1.4인분씩 해야 하니까 우선 승민 씨, 오늘의 콘텐츠 먼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셋이 모두 좋은 드라마라고 평한 드라마인데요. 바로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입니다. 2017년에 방영한 작품이라서 사실 최신 드라마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24년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작품이라는 게 신기하네요. 우선 제목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내용을 보지 않은 시청자 입장에서 제목을 딱 들었을 때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뻔하지도 않고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모두가 인생을 사는 게 처음이다라는 그 사실을 공감 포인트로 삼아서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극중 인물들도 처음 겪는 일이자 사건들일 테고 그걸 보는 시청자 또한 언젠가 연애나 취직이나 인간관계 같이 처음으로 마주할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처음이라서 이런 식으로 어려운 게 당연하다는 무심한 위로를 던져주는 느낌이라서 제목이 좀 더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승민 씨가 말해줬던 그런 컨셉에 맞게 에피소드 제목들도 서른은 처음이라, 결혼은 처음이라, 욜로는 처음이라 이런 식으로 좀 맞춰놨더라고요. 이 작품이 16부작이었는데 혹시 가장 인상 깊게 본 에피소드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상 깊은 에피소드를 뽑기 애매한 게 저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등장인물들의 맞죠. 심리 변화 묘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 흐르듯. 그래서 하나하나 집중해서 보다 보면 이 인물들이 언제 서로한테 마음을 내주고 어떤 계기로 변화를 겪으면서 그들이 막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끝없이 공감을 하게 돼서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 꼽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역시. 승민 씨 말이 맞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에는 세 커플이 나오는데 사랑의 방식이나 그 안에 서사 이런 게 다르기도 하고 캐릭터가 분명해서 구분해서 보는 재미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언제 방영됐다고 했죠? 17년도. 17년도에는 저는 몇 살이니?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사랑, 연애 이런 거 얘기에는 좀 관심이 좀 덜했고. 그때 연애 안 하셨나요? 저는 완전 못소리였죠. 연애는 완전 관심도 없는. 그래서 가족 이야기 쪽에 좀 더 몰입을 해서 봤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주인공 커플이죠. 지호랑 세희가 계약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딸 흉을 봐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둘이 싸우는 장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랑 완전 비슷한 장면에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5화인 약속은 처음이라였던 것 같거든요. 지호가 사실 매우 가부장적이고 좀 남아 선호 사상이 깃들어 있는 구시대적인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지호의 어머니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막내 아들에 비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이 딸 지호한테 좀 많이 미안해하는 모습이 극 중에서 많이 연출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이 지호라는 딸이 인간으로서의 꿈을 잃지 않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남편 혹은 누군가의 엄마 이런 타이틀로만 기억되진 않길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또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진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에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막 지호한테 하면서 좀 서로 둘이 감정이 얽히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 네, 그 상견례 장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시부모가 될 분들이 자기 딸한테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순하고 싹싹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안 좋게 들릴 수밖에 없었을 듯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가 집에서도 기 죽으면서 살았는데 그 집 가서도 이제 순종적으로 순하다, 싹싹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기를 바라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머니는 딸한테 말하는 방식이 좀 저도 들으면서 좀 상처였어요. 왜냐면 시집을 갈 거면 제대로 된 데 가지. 백 하나 못 받으면서 그게 맞아, 시집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들은 딸도 뭘 가진 게 있어야 봤지. 우리 집에 뭐가 있는데 우리 집에 막 이러는데 사투리 쓰면서 사투리로 말하죠. 이게 본의 아니게 서로한테 상처를 주는 그 장면이 서툰 인간관계 그런 그냥 포괄적인 모습에서 약간 제 모습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 두 분은 예를 들어 뭐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 측 어머니가 그 여러분한테 뭐 우리 승민이는 우리 수영이는 순하고 싹싹하다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좋은 감정일 것 같아요, 아니면 싶을 것 같아요? 그냥 내 기분이? 예.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사실 평소에 그런 소리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순하고 싹싹하다라는 말. 왜요? 제 추구미가 그게 아닌 것 그래요? 같아요. 말 잘 듣는 그런 오순도순 그런 거 아니다. 네, 그런 느낌이 싫어요. 수연 씨는요? 저는 싹싹하다는 얘기는 그래도 뭔가 알잘딱가센으로 일을 잘한다 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리기는 하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한다고 하면 그냥 집안일 측면에서 그냥 그렇게 잘할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들릴 것 같아서 별로 저도 그냥 궁금했습니다. 네. 네,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혼식 당일이 되는데 그날 지호 어머니가 남편이 될 세희한테 선물 보따리 약간 보자기에 싸가지고 좀 건네주죠. 그래서 지호가 그걸 딱 보고 처음에는 또 우리 엄마가 괜한 헛소리나 하면서 참견하네. 약간 이런 좀 안 좋은 마음으로 화를 냈는데 그 보따리 안에는 지호의 성장이 담긴 앨범이랑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자필 편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랬죠. 그 장면 진짜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진짜 많이 울었어요. 결혼식 직전에 이제 어머니의 진심이 꾹꾹 담긴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깔리는 그 부금. 부르진 못하는 그 부금. 그 노래. 그러니까 소중한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작가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말들이 결국에는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딸이랑도 그렇게 싸운 거고 어머니의 진심이 그렇게라도 전해져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에 저도 울었었거든요. 울었구나.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니까 그 장면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그리고 이거를 우리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드라마 제목이랑 또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완전 감동 장렬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만 하더라도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그치. 딸도 누군가의 딸로 사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도 그리고 또 누군가와의 관계도 모든 게 처음 투성이인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인 세상이라서 많이 서툴지만 처음이기에 우린 또 성장할 수 있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나갈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작가님께서 제목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맞아요. 좀 의미하는 바가 참 좋아요. 네, 저도 또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이 상윤 씨랑 수연 씨 얘기 들으면서 어떤 에피소드를 말할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thinking a lot. 그래서 세희랑 지호가 첫 만남 장면 다들 기억나나요? 엄청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남자가 남자인 줄 알았고 여자가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미리 만남을 했잖아요. 그 술자리 회식 자리에서 축구 같이 보면서 모르는 사람으로 죄송해요, 기억 안 나요. 어쨌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대화를 하다가 고양이의 신피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신피질? 진짜 기억 안 나는데. 신피질을 기억할 리가 없지. 첫 만남을 기억을 못하니까요. 네. 지호가 20살도 아니고 나이 30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나이 30 먹고 남자 호의 하나 구분도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차이고 나서 자책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때는 세희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기억나나요? 아니요. 어쨌든 그래서 세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신피질의 재앙이네요 라고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일 때. 근데 이 신피질이 뭐냐면 고양이한테는 없고 인간한테는 있는 건데 이 시간 개념을 담당하는 두뇌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났어요. 이 설명 듣고. 기억났어요. 네. 그래서 고양이는 신피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를 살 뿐인 거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밥을 먹어도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으니까. 완전 생각났어요. 그 개념 설명 들으니까 갑자기 확 번뜩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진짜 고양이가 부러운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로. 그래서 시간 개념에 갇혀서 남들은 이 나이에 어느 정도는 할 텐데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과 좀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 좀 진짜 남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 나이에 있는 또래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를 평가절하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장면이 재탕을 하면 할수록 엄청난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고양이가 신피질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면서 하는 이 고민이나 후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니까요. 정말 이제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도 그게 이걸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면서 맞아요. 시간을 보낸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 얘기를 한 이 에피소드가 공통적으로 모두 처음이니까 불안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자꾸 의심하게 되고 후회하는 그런 서툰 과정을 담았다는 점에서 저희 셋 모두가 아직까지도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완전 이게 그래서 여운이 남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어요. 맞아요. 저 맨날 봐요. 저도 가끔씩 봐요. 그 하이라이트로도 봐요. 저는.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저희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 한 번쯤은 후회스러웠을 순간이 그쵸. 있었을 수도 많겠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이 아닌 두 번째 순간으로 마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로 가고 싶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 좀 많은데 오케이. 저는 가장 많아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아니 그러니까 많다는 게 막 10가지 막 얘기 아니라 한 2-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힘들구나 고르기가. 네 맞아요. 좀 쟁쟁한데 그중에서 하나 골라왔어요. 제가.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상윤 픽. 저는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2020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시절. 20년에 3학년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정시 파이터였거든요. 네. 그리고 워낙 승부욕이 좀 센 사람이라서 뭔가 누구보다 이 마음만큼은 진짜 내가 수능 공부에 제일 진심이지 이런 마인드로 살았어요. 고3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고3이니까 좀 많이 불안한 시기인데 저는 특히 약간 그런 마음가짐을 먹어서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 유독 힘들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고3 때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해 여름의 초입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가을의 끝자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셔서 거의 3년에서 4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자랐어요. 네. 부산에서. 그래서 그만큼 좀 약간 저를 4년 동안 키워준 기억이 그때도 살아 있었어가지고 제가 많이 사랑했던 분들이었는데 수능 한 달 전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딱 집을 독서실 끝나고 집을 갔는데 막 아빠가 울고 있어요. 아빠가 울고 있고 아빠 왜 울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지금 안 좋으셔가지고 빨리 내려가 봐야 될 것 같다. 딱 그 순간이 정말 심리적으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저는 고3이기도 했고 예민하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한데 제가 너무 사랑했던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이걸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냥 뭔가 좀 죄 지은 듯이 딱 그날 가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돌아와서 집을 와서 진짜 오열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깟 수능이 뭐라고 왜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 장례식을 끝까지 못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다시 돌아간다면 두 분의 장례식대로 돌아가서 아마 끝까지 상주로서 자리를 지켜서 잘 보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윤 씨 얘기가 저랑 되게 비슷해서 지금 들으면서 진짜요? 들었어요. 어머. 제가 가지고 온 얘기랑 너무 비슷한데 네. 저도 돌아가고 싶은 날을 뽑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개월 전. 저는 2개월 전으로 썼는데. 다 장례네요 지금. 네, 가보고 싶다고 썼어요. 저도 상윤 씨처럼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하는 이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으로 인해서 양쪽 할머니 할아버지께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더더욱 양쪽 조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컸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4개월 전에 누워만 계셨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언제 소식을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어서 마음의 준비를 저는 조금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자주 찾아뵙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 본가에서 할아버지 댁까지 30분 정도가 걸렸는데 당시에 이제 또 고등학교 1학년 또 핑계가 있잖아. 맞아요. 막 들어가서 힘들고 적응해야 되고 입시 때문에 미치겠고 그래서 당시에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많이 가려고 해도 그렇게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만 더 막 하루만 더 아니면 1시간만 더 할아버지랑 함께 있을 걸 이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곤 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저희 어머니랑 아버님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있을 때 잘할 걸이란 말이 근데 그땐 몰라. 진짜 그땐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지금도 모를 수도 있어. 그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매일매일 막 사랑한다 안 하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막 돌아가시고 나면 그 설날에 고작 그러니까 1년에 2번 찾아뵙는 건데 전 부산이었으니까 되게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아무리 많아봐도 2번 찾아뵙는 거였는데 그때 좀 사랑한다 좀 더 할 걸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있을 때 잘할 거라는 말이 네. 다들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네. 화이팅. 좋습니다. 후회 안 남으면 있을 때 잘하긴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수연 씨는요? 저는 좀 다들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명확하셔서 저는 딱 특정한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날은 지금으로서는 딱히 없고 그냥 과거에 내가 너무 불안할 때나 조급해하면서 좀 잘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그냥 막연히 무서워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가까운 미래 정도 이제 저도 아니까 네, 타임 패러독스상의 문제만 없다면 타임 패러독스. 그냥 미래를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그냥 다독여주고 싶어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신기하네요. 보통 그러니까 불안했던 순간은 인생에 좀 약간 지우고 싶은 순간일 텐데 그 순간으로 좀 돌아오고 싶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불안했던 순간들 중에서도 언제로 특히 좀 돌아가고 싶은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꼬집꼬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파고들기. 깊이 파고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20살 때 그러니까 상현 씨가 고3이었던 그 2020년 저는 Baby. 그때 반수를 결심하고 반수를 혼자 했을 때였는데 대입 반수할 때? 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왜요? 왜냐면 그때 코로나가 딱 겹쳐서 친구들이랑 교류도 적어지고 반수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도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막 내가 내 힘으로 할 거야 뭐 알아서 할게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말싸움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하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평소에 되게 존경했던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 계셨는데 다 전근 가시고 학원 선생님들도 도움을 조금 요청했으나 약간 그냥 조금 약간 뭔지 알아요? 약간 조금 도와주고 그냥 끝내는 네, 약간 그러고 이러니까 너무 막막해가지고 그 초반에는 좀 막연하게 불안감이 너무 컸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세 명의 이야기를 듣고 나눠보니까 기분이 살짝 묘하네요. 진짜 묘하네요. 좀 이렇게 좀 다운되기도 하고. 네, 다들 불안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어찌되었든 과거로는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돌아가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고 나아진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내 삶에 대한 각자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의지를 좀 확인한 기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게 아무리 후회일지라도 뭔가 좀 더 나아지고 싶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좀 더 배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지금의 내가 된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면 현재 지금 녹음하는 이 날짜 오늘을 기준으로 이번 생을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얼마나 부족한지 좀 좋게 말하면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 합니다. 그럼 뭐 소수점 단위로 평가를 해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소수점 단위로도 해볼 거고요. 네. 만점 단위는 한번 10점 만점으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해볼게요. 저부터 해보자면 지금의 저에게 9.5점. 높은데? 왜요? 왜 이렇게 높아? 뭐야? 9.5점 줄게요. 삶의 만족도가 너무 높으시다. 네. 너무 높은데요? 그럼 이렇게 높은데 네. 0.5점이 왜 감점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봤을 때도 느꼈지만 후회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죠.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후회를 안 남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당장 어젯밤에 마라탕을 먹고 싶은데 안 먹었다고 해도 어제 먹을 걸 이라는 후회로 남았을 거고, 만약에 먹었다면 살찌는데 왜 먹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어차피 안 가본 길은 후회를 할 거,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좋은 마인드네요. 네, 그래서 0.5점을 남긴 이유는 별건 없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남겨두기 위해서. 기대. 진짜 삶의 난이도가 높은데요. 근데 그 기대라는 말이 참 저는 인상 깊게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래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얼마나 잘 살고 있을지 안 궁금하세요? 난 너무 궁금한데. 그리고 궁금해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의 의지가 그만큼 있다는 거니까 이제 그만큼 그런 나를 원할 테니 더 열심히 현실에 충실하게 될 테고, 저도 승민 씨처럼 제 삶에 대한 기대도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불안감도 좀 동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좀 쓸데없어 보이는 거에 연연해하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이 걱정하기도 하고요. 네, 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여태까지의 인생에 한 8.9점 정도 주겠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점수인데 이 8점하고도 0.9점까지는 또 뭐죠? 우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1인 거잖아요. 네. 1이랑 0.1을 나눠서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1점을 깎은 이유는 불안하니까 현상 유지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바꾸고 싶어하는 이 모순적인 마음이 저는 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0.1점을 왜 더 깎았냐? 9점을 주기에는 아직 삶에 채워나갈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점을 주기에는 아까 영화도 평점을 매기면 9점짜리는 아니고 8점짜리 하긴 너무 낮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정신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 지식을 채우거나 체력을 기른다거나 학력이나 스펙 위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를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일단 좀 애매한 8.9점을 해봤습니다. 8.9점. 아니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제가 여기서 최하점이에요. 뭐지? 자존감 뭐야? 전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저는 저한테 8점을 줬거든요. 네. 이거 2점 감점의 이유는 저도 두 개로 나뉘는데 우선 1점 감점은 건강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서 그 이유 때문에. 정말 티스러워 대답이. 그러니까 뭔가 좀 살도 빼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1점을 감점해봤고요. 너무 자주 아파요 상윤 씨가. 네 맞아요. 가끔 아플 때가 많아요. 코피 너무 흘려. 맞아요. 그건 진짜 기질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1점은 제가 약간 의지박약이 좀 커요. 그건 저던데? 아니, 근데 진짜 티적이다 대답이. 너무 원인이 정확해.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문제점을 딱 진단했을 때 의지박약도 큰 부분인 것 같아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좀 뭐 하나에 꽂히면 진짜 그걸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사실 그렇게 미친 듯이 할 만큼의 꽂히는 것도 없었고, 꽂힌다 하더라도 좀 금방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 따기, 뭔 자격증 따기 이런 것도 해보자 하고 진짜 마음 싹 먹으면 금방 포기. 우리 둘이. 근데 사실 다 그래. 그래서 뭔가 커말. 뭐 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저의 부분이 좀 단점이라 생각을 해서 1점을 또 감점해서 총 8점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점을 준 이유는 사실 완벽한 삶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톡 까놓고 말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도 진짜 완벽하세요? 라고 하면 뭐 하나 나올 거란 말이에요. 부족한 점. 맞아요. 10점을 주진 않으시겠죠? 절대 안 줄 것 같아요. 최소 9.9. 네. 뭐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8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존감 이런 거 문제 아니고 그냥 각자의 이유 때문에 그냥 각자 이제 열심히 삶을 살자는 의미로 이런 점수들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회차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다들 5손가락 안에 꼽는 최 드라마라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한 줄 평 혹은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대한 소감도 오늘도 한 줄로 말해볼까 합니다. 수연 씨부터 부탁드려요. 오늘은 저부터네요. 저는 계속 서툰 거를 아까 강조해보면서 말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줄 평은 서툴기에 삶은 빛난다입니다. 서툴기에 삶은 빛난다. 네. 다소 좀 너무 낭만 추구 멘트일 수도 있어요. 낭춘이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 완벽하게 정답으로서의 그 길을 걷거나 고난과 불안 뭐 이런 게 없으면 삶이 너무 권태롭지 않을까요? 권태로움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책 모순이라는 책을 봤는데 보셨어요? 네. 그걸 보면 제 말이 뭔지 진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현 씨는 이해하셨죠? 네, 진짜 그쵸. 네. 전 그걸 보고 이렇게 쓴 건데 청취자분들도 책이랑 한번 엮어서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처음이라서 서툰 거고 서툴러서 유한한 인간의 이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엔 제가 해볼게요. Let's go. 저의 한 줄 평은 결국 옳지 않은 선택은 없다. 이렇게 해봤는데요. 모든 선택이 다 옳다. 이 말은 거짓말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럼요. 어떤 선택 때문에 후회를 남기거나 기회를 놓쳤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회스러운 선택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 당장에 내가 만들어졌죠. 어찌됐든 그 선택들 덕분에. 맞죠. 뭐가 됐든 그 결국에 그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옳지 않다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회를 남겼더라도 결국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그 선택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감사. Thank you. 네. Thanks. Love yourself. Yes. BTS. 보라해. 오케이. 오늘은 제가 또 마지막이네요. 네. 저는 인생에도 오답노트가 있어요. 네. 오답노트. 이렇게 남겨봤는데 스스로의 인생도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도 뭐 이거 말고도 어떠한 맡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처음일 수도 있고 서투를 수도 있지만 인생은 단판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처음이고 진짜 막 미숙하고 이런 내가 너무 싫기도 하겠지만 처음이니까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 그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인생에도 오답노트가 있다라고 남겨봤습니다. 좋네요. 오늘의 한 줄 평들은 다들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비롯해서 자기가 느낀 점들을 조금 더 말해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회차 한번 정리해볼까요? 좋아요.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둘, 셋, 태집이었습니다.